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아 대책을 늘 기도하고 또 응원하는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이우선입니다. 우리가 브라보 유어 라이프가 아니고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향해서 외치는 이야기인데 하필 그 외쳐야 되는 그 주제가 브라보입니다. 브라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응원하고 지지하고 나아갈 바를 정하고 파이팅을 외치면서 내 안쪽을 풍성하게 하고 또 힘을 주는 격려 차원의 외침이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신에게 My Life 외치면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개척할 것인가, 새로운 제2, 3의 인생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자기 울림이자 웅비하는 하나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삶의 지점에서 나이가 들어가면 뭘 남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남겨야 될 여러 것들 중에 정신유산을 꽤 강조하는 편입니다. 결국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건 있다가도 없어지고요. 또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점차 시간이 지나고 나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 물론 자본과 자산을 남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낙담하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순간에 다시 일어나게 할 것인가, 이거야말로 선조들이 바로 윗세대가 남겨야 될 하나의 정신유산이자 동시에 전 역사유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함께 가족의 역사 만드는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그 가족의 역사 만들기를 지금 시점부터 시작한다면 앞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만나야 될 세대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들 중에 가장 선조로서 또 인생 선배로서 어른으로서 남길 유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전 노년을 주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어르신들 만나 뵙고 또 노년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첫째, 금방 죽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잘 늙어야 되겠구나. 세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는 채워야 될 컨텐츠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 세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또 한 가지 꿈이 있다면 저는 한 138세까지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해 한 영혼, 한 아이 구하자라는 게 제 소망이자 제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이 들어서 늙어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후원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우리 기아대책의 후원자입니다. 후원을 한다는 건 제일 먼저 아낌없이 내놓는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아낌없는 힘을 제일 먼저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돌리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박수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기왕에 하는 후원은 좀 화끈하게 하셔야 돼요. 아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얼마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건 사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낸 후원금 자체가 여러분 삶의 생명 조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생명 조각 일부를 내놓은 거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내 생명을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불어넣었다면 그 인생의 심폐소생술, 또 인생의 그 CPR을 하는 동안에 기쁨을 했으면 좋겠고 즐거움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후원자거든요. 우리 후원자들 갑시다. 저는 경남 하동읍에서 참사랑 내과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오기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기아대책 후원하고 있지만 늘 세상이 좀 각박하고 좀 힘들고 좀 슬픈 얘기가 많은데 여기 와보면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이 너무 많구나. 잘 모르고 있었던 것 뿐이지 어떤 목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실천하고 나눔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구나. 그런 것에 좀 많이 놀란 것 같아요. 이제 저는 20년 됐나 봐요. 처음에 이제 후원하게 될 때 어디를 할까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 검색하고 알아보고 했는데 처음에는 월드비전하고 기아대책 두 군데를 했다가 몇 년 후에 기아대책으로 하고 또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요. 기아대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어려운 이런 이웃들을 찾아가고 그 힘든 그런 상황들을 더 찾아가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들을 잘하고 있는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기아대책이
제가 판단할 때는 그쪽을 좀 더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아 대책을 정한 것입니다. 제가 후원아동 방문 프로그램을 인도하고 잠비아하고 갔었는데 저희 기아대책 파견 간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수고하시는데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아프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는 심한 말라리아랄지 교통사고랄지 또는 치과 치료랄지 저는 의사니까 이런 건강적인 차원에서 보면 정말로 이게 대책이 없는 그런 그 오지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1년, 2년 또는 수년씩 계속 거기서 하시는 기아대책 그 간사님들이 정말 대단하다. 저는 할 수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감동을 받았고, 경제적인 그런 궁핍함의 정도가 우리가 보지 않고는 이게 실감할 수 없는 정말로 심한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돼요.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 몇 명은 변화시킬 수 있지 않는가. 작은 그런 기부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을 때 나중에 분명히 또 다른 도움을 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계속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건강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고,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보다는 마음과 몸이 건강한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좀 아껴주면 좋겠다. 너무나 가족, 뭐 이렇게 부모님 또는 어떤 자식 이런 데 너무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하는데, 자기 자신을 좀 더 아껴주고 조금 더 바쁜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여유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서 사는 고순천입니다. 점점 노년이 되면서 관심사도 많아지고 걱정거리도 많아지고 걱정, 근심거리 많아지는 것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왔습니다. 특별히 뭐 고민되는 건 없었는데요. 굳이 따지자면 건강의 문제. 그분이 40대 전에 혼자 되셨대요. 그 여자의 몸으로 그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교육시키고 하기에도 굉장히 빠듯했을 테고 굉장히 어려웠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여유, 그분이 이제 저에게 전달해 준 것은 아이들한테 무엇을 남겨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재산도 좋고 추억도 좋고 정말 가치 있게 나눠줄 게 무엇일까. 이분 기부라고 단언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전적으로 저도 참동을 합니다. 2012년 9월경으로 시작됐고요. 이유는 저희 팀원 중에 인턴 사원이 있었습니다. 그 인턴 사원이 컴퓨터 앞에서 뭘 끄적거려서 제가 그 곁에 다가갔더니 그 이름도 생소한 기아 대책에 대한 그러한 얘기였었어요. 기아 대책이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말 그대로 기아 대책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아동 후원하고 하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아동 후원에 있어서 저는 이미 그 총각 때부터 후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오늘부로 그러면 나는 기아 대책으로 옮겨 타겠다 그랬더니 인턴 사원의 말 옮겨 타지 마시고 하나 더 업해서 하시라고 그래서 꼭 지금까지 연결해 오고 있습니다. 정기 후원이란 저에게 선물이다. 저는 매달 한 번의 그 후원을 하지만 이 주어진 그 선물은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다가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수시로 주기 때문이죠. 네, 선물입니다. 기부라는 그 주제를 갖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총각 시절부터 기부를 해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사회보험에 든다.
우리 건강보험에 들잖아요. 질병이 나면 건강보험에 들어서 그 건강보험료 낸 그런 비용 갖고 다 혜택을 받고 치료받고 그러듯이 처음에는 사회보험으로 생각했던 기부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장차 자라면서 어떻게 될지, 우리가 곁을 떠나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될지, 우리 일가 친척들이 다 없어질 때 혼자 남아있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에서 기부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